오늘은 청과사무실에서 대덕중학교를 23회 졸업하신 신수연 선배님 모시고 오늘은 인터뷰 진행하러 왔거든요. 우리 신수연 선배님 동문님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23회 졸업한 신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리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대덕중학교 동문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청관 체육대회를 주관했던 기수 전국 회장직을 그때 수행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뭔가 좀 새롭게 이렇게 변화를 주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제가 포메이션으로 바꿔서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덕남교, 그러니까 신리, 옹암, 분토, 내저가 있는 그 제너머 산악회를 창설해서 제너머 산악회 회장도 했고요. 남교 재경 동문회장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동문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동문회장님께서도 나오셨는데 예.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오늘은 다시 또 저희가 청관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신수연 선배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밖에는 지금 겨울을 제쳐가는 비가 이틀 연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것 같은데요. 선배님, 우리 후배님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좀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네요. 근데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선배님께서 그 2006년도에 전국 동창회장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혹시 뭐 계기나 아니면 뭐 추억이 남는 일 있으실까요? 일단 2006년도에 그 청관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저희 이제 슬로건이 뭐였냐라면은 네. 하나로 축제라고 하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회진하고 대덕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지역의 그 동문들이 모여서 청관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네. 그 전만 해도 대덕중학교라고 하는 하나 이제 학교를 가지고 회진에서도 대덕중학교라고 대덕에서도 대덕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동일한 그 동문들의 어떤 모임이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청관체육대회를 하지만 회진 중학교를 졸업한 회덕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후배들이 이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대덕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돼서 이 둘을 잘 이렇게 융화시키자 서로 이질감이 없도록 만들자 그래서 하나로 축제가 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회덕중학교 출신 학생들을 청관체육대회 하는데 그 간부로 보직도 하고 역할을 줬어요. 그게 이제 하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물론 뭐 청관체육대회, 청관축제가 축제라는 말도 제가 그때 처음 썼어요. 이거는 청관체육대회가 아니라 청관인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다. 축제다. 그래서 축제 성격을 띠는데 남녀노소 지역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사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또 어른 어린이 구분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바꿨어요. 바꿨고 그래서 옛날에는 줄다리기 하면은 밧줄 갖고 서로 잡아당겼는데 그때는 인간 줄다리기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줄다리기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런 행사 기획을 했고 아마 우리 동문 좀 연로하신 동문이 그러니까 제 위에 선배님들이라든가 비슷한 동문들 기억하실 건데 역대 청관 체육대회보다는 말 그대로 축제다운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벤트를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했죠. 그럼 뭐 그때 뭐 애들이나 어린애들이 좀 많이 참석을 했나요?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주관을 하면서 행사 기획을 하면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또 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자.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하다 보면은 대덕에서 온, 장에서 온, 혜진에서 온 그런 우리 동문 향우들이 몰려오니까 멀리서 오시니까 1시 반 되면 간다고 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갈 시간대가 그래서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다
회진이나 대덕, 읍삼소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2시 반에 끝낼 테니 3시에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기 전까지 모든 메인 행사를 끝낼 테니까 협조해달라 이래서 그 시간을 확실히 지켰죠. 지켰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마음 놓고 3시에 출발이니까 그때까지는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점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어린애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면은 온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손녀 손자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배려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짰어요. 그때 선물도 많이 준비했고 그런 생각이 나요.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고생했죠.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또 왜냐면 축제라는 게 또 어른들의 축제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도 있을 거고 어린애들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정말 하나로 이렇게 축제를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청관체육대회라면은 이렇게 뭐 어른 중심에 또 특히 이제 마을 중심에 뭐 무슨 뭐 실기마을 무슨 해진 어디 덕산마을 해가지고 마을 텐트에 가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 청관을 하면은 마을 텐트를 쳐놓고 그쪽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는 게 목표였어요. 맞아. 네, 그래서 마을 텐트는 시골에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서울에 사는 가족들이 만나는 장소로 하고 동문들은 실제 마당에 나와서 운동장에 나와서 어울리도록 하자. 그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손잡고 놀 수 있도록 그때 또 생각나는 게 그 왜 그 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구니 만들어 놓고 주머니. 아니 주머니 던져서 그 저기 뭐지 뭐 콩이랑 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거 넣고 이렇게 그게 박 터지는 거였죠? 아, 예, 박이죠, 박. 박. 박 터지게 하는 거, 이름이 갑자기 요것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하여간 과거하고 다르게 사실 기획을 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나와서 어울리도록. 정말 우리 어릴 때 운동회 했던 그 그렇죠. 느낌이 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청관 체육대회라고 하는 게 이제 규모도 크고 참석자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축제가 되려면은 말 그대로 방송국에서 오락 프로그램 기획해서 하듯이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큐시트를 처음 짜가지고 시간 맞춰서 행사를 했어요. 시간 맞춰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여했던 우리 동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예 오락 프로를 봤다라고 생각되도록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분위기. 그래서 행사 하나하나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도록 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찬스에 뭐 음악을 키우고 음악 효과음 볼륨을 어느 정도 키워라라고까지 제가 요구를 하고 이랬으니까.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동문회장이었는데 그날은 개인적으로 그 총 연출자이죠. 뒤에서 앞에서 이제 사인 주고 큐시트 넣고 이랬어요 사실은. 정말 뜻깊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또 못해왔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혹시 이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뒤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들이 23회 그 신수연 회장한테 가서 좀 배워라 설명 들어라 이래서 몇 기수 그러니까 23회 이후 24, 25 쭉 내놓으면서는 자문도 많이 했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청관 그 체육대 청관 축제 한다고 기획한 그 기획 문서라든가 파워포인트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게 다 그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한 걸로 봤고 실제 제가 후배들한테 그 예산 계획 수립해서 집행 실적 빼는 것도 엑셀 시트로 작업해서 보여주고 그 파일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활용을 해서 행사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 뒤로 그렇게 많이 바뀐 형태로 했어요, 실제. 그럼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관축제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문 활동도 몰랐고, 사실 그때 이제 이번에 중앙기술을 맡으면서 선배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더 우리 2대 졸업생, 뭐 3회 졸업생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제가 다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선배님처럼 이렇게 좋은 기획을 세웠고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 그래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오락 프로그램 기획에서 하듯이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사실 그렇게 큐시트를 처음 짜가지고 시간 맞춰서 행사를 했어요. 시간 맞춰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참여했던 우리 동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방송국에서 이렇게 연예 오락 프로를 봤다라고 생각되도록 모든 분위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분위기. 그래서 행사 하나하나 이렇게 순조롭게 넘어가도록 한 거, 그 다음에 어느 찬스에 뭐 음악을 키우고 음악 효과음 볼륨을 어느 정도 키워라라고까지 제가 요구를 하고 이랬으니까.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동문 회장이었는데 네. 그날은 개인적으로 그 총 연출자이죠. 뒤에서 앞에서 이제 사인 주고 큐시트 놓고 이랬어요 사실은. 정말 뜻깊었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왜냐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또 못해왔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혹시 이어서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까요? 그 뒤로 이어져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선배님들이 23회 그 신수연 회장한테 가서 좀 배워라, 설명 들어라 이래서 몇 기수, 그러니까 23회 이후 24, 25 쭉 내놓으면서는 네네네. 자문도 많이 했죠.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청관 그 체육대 청관 축제 한다고 기획한 그 기획 문서라든가 네. 파워포인트 뭐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게 다 선배님 그때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서 한 걸로 봤고, 실제 제가 후배들한테 그 예산 계획 수립에서 집행 실적 빼는 것도 엑셀 시트로 작업해서 보여주고 그 파일을 줬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활용을 해서 네. 행사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 뒤로 그렇게 많이 바뀐 형태로 했어요, 실제. 그럼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청관축제를 한 번도 참석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해서 또 주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문 활동도 몰랐고, 사실 그때 이제 이번에 중앙기술을 맡으면서 선배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제 더 우리 2대 졸업생, 뭐 3회 졸업생 그렇게 고생했던 분들을 제가 다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선배님처럼 이렇게 좋은 기획을 세웠고 또 그런 분들 이렇게 있으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선배님. 그래서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별 네, 말씀입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제 훌륭한 후배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월간 청관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고, 우리 동문들이 인터뷰한다고 그래서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박수를 쳐야 되고, 그래서 오늘 후배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사실은 내가 점심 맛있는 데 생각하니까 좀 일찍 만나자라고 했던 것도 그건데요. 그러시구나. 우리가 이제 청관인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청관이라고 하면은 사실 네. 대덕중학교, 회덕중학교 졸업한 그렇죠. 동문들의 모임이잖아요. 맞아요. 그 대덕회의라고 하는, 특히 이제 청관산이라고 하는 큰 산 하나의 그 밑에 모였다는 공통분모인데, 네. 이런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또 선후배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고향에 뭘 기여할 건지, 또 후학들, 우리 후배들이죠. 후배들한테 뭘 줄 건지 해서 장학회를 만들고 행사를 하고 이런 게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손에 꼽을 정도죠. 정말 대단하죠. 사실. 네, 사실. 그래서 네, 지역에 대한 애착성이 맞습니다. 너무나 예. 강한 것 같아요. 대덕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청관 축제할 때 한 예. 2,000명 정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을 때 2,400명 모였는데 그게 이제 역대 최고라고 얘기를 선배들이 했어요. 근데 그날 2,400명을 모였는데 2,000명 넘는 그 향후민들을 이렇게 더군다나 출향 향후들이 그 시골 어르신들까지 모셔가지고 2,000명 넘는 행사를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잘 알다시피 고흥군 향후인가 군 단위 향후에서만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흥군 다음에 아마 우리 청관 이 향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대단한 거죠. 사실.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니까. 저보다는 사실 그전 예, 앞에 있던 우리 김종년 선배님이라든가 박성대 이제 돌아가셨죠. 박성대 선배님 이렇게 원로 선배님들이 사실 만든 거죠. 네, 기반을 예, 만드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에 70년도, 맞아요. 80년도에 제일 뭐 고리고개 그런 시대. 맞아요. 본인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네. 흉내서 이렇게 모여서 예. 그 월간 청관지라고 해서 창간하고 이거를 지금 이제 돌아가셨던 선배님들이 갑자기 조남이 생각 안 나네. 박대호 선배님인가? 박대호 선배님이 아닌데 이제 강대호 선배님. 강대호 선배님. 강대호 선배님이 제가 잘 몰라서. 월간 청관 그 창간호를 본인이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서 제가 캡처를 해뒀는데 그걸 보면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신문도 아니고 무슨 월간지도 아닌데 그 몇 장짜리 고향 소식을 담고 출향 향후드렸던 고향에 대한 사랑 생각을 담아서 배부하고 그리고 이 청관 축제를 만들었다는 게 그분들의 헌신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저희가 정말 대단한 거죠. 이제 이준호 선배님도 인터뷰를 해보고 김종현 선배님도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네네. 정말 배울 게 많은 거죠. 선배님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원로 선배님들 생각하면은 뭐 세 발에 피고 또 이제 그래도 많은 선배님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그것도 큰 공이죠,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 우리 후배님 이제 과찬한 거가 어쨌든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처음 아까 그랬잖아요. 회덕중학교 졸업한 동문들을 그쵸. 청관 축제 꼭 참여를 시키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23회 노영일 동창이 회덕 출신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또 본인이 했어요. 그 당시 총무였는데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때 우리가 저 후배들을 미리 데리고 와서 참여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하자고 하면 어렵다. 그래서 아마 29회가 같은 동기가 되죠. 회덕하고 회덕 1위하고 대덕중 29회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그때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이래서 참여시켰던 거죠. 이게 28회 선배님들까지가 이렇게 회진하고 대덕이 갈라져 있었죠. 대덕중학교에서 예, 같이 각자 다녔죠. 있었죠. 예. 아니 그때까지 아니에요? 29회. 그러게. 네. 28회까지 다니고. 28회는 예. 회덕하고 대덕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녔었고, 그때까지가 같이 예. 29회부터 이제 예. 회진 1회, 29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딱 10년 이후에 이제 졸업을 한 거네요. 예. 그렇구나. 그러겠네요. 시간. 네, 저희가 38회다 보니까. 그 선배님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예. 이제 또 제너머 산악회 회장님도 하셨거든요. 예. 그쪽 이제 제너머 산악회 원래 명칭이 저기 남성 산악회. 예, 그쪽 얘기 잠깐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성사학회는 아마 여러분이 만났던 그 김종년 선배님, 네. 우리 중학교 1회 선배님이시잖아요. 네네네. 네. 김종년 선배님이 2007년도에 네. 야 우리 그래서 남교 동문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럼 이 동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갑자기 동문회 만든다고 해서 뭐 재경 있는 동문들이 모일 리는 없고 그래서 동문회를 만들고 활성화하자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그러면 우리가 산악회를 만들어서 등산을 매달 하다 보면은 동문들이 가까워질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남성산악회라는 산악회를 만들었는데 남성산악회는 우리 김종년 선배님하고 이제 돌아가셨던 김현숙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남쪽에 있는 공성산, 그러니까 대덕 남교 초등학교 뒤에 있는 산 이름이 공성산이에요. 그래서 공성산. 그 제너머 쪽, 그러니까 실옹암, 분토, 내저 이쪽에 산이 크게 한 두 개가 있는데 공성산, 오성산 이럽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성자를 따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남교가 있는 산 이름. 그래서 남성. 예. 공성산의 성자를 따서 남성산악회라고 하자.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 그 산악회를 조정해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관악산 등산을 1회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유지를 해오고 있죠. 그러시면 초대 회장님이 초대 회장님은 이제 그 남교 19회를 졸업한 김종상 동문 선배님이 김종상 선배님. 예, 제가 이제 초대 회장을 하셨죠. 예. 그럼 선배님은 몇 대 회장 하시는 건가요? 저는 4대 4대 같습니다. 4대. 사 대. 4대 회장. 예, 김종상 선배, 조광선 선배님,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김성수 선배님,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했다고. 그리고 선배님 보니까 그 또 6대 제 6대 그 월간청관 부편집장님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 당시 이제 6대 편집장을 하신 게 우리 18회 그 위드랑 선배님이 편집장을 하셨고요. 네. 저하고 이제 23회 김옥희 동창 저 해가지고 부편집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간 청관 요거 발행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받아보고 있는 뭐 포장지가 비닐로 됐잖아요. 그거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우리가 냈죠. 그렇게 해서 그 종이보다는 비닐로 하고 대신에 광고를 우리가 협찬을 받자 그래서 일회 광고는 그 자원군한테 협찬을 받아서 광고를 뒤에 인쇄해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동문 중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유통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왜 요양병원 하신 분 광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열매 파는 그것도 해가지고 했고 지금 이제 광고는 붙질 않는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를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익이 뭐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제 기관이나 이런 데는 100만 원 가치가 있거든요. 포장지 우리가 그냥 보내지만 그 비닐 그 뒤에 보고 한 번만 이렇게 사줘도 지금은 그 포장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월간 청간지 자체에 이렇게 광고가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비닐 포장으로 바꾸서 비닐지 뒤에다가 광고를 다 넣었던 거였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보면은 이제 우편 발송자, 수신자 돼 있잖아요. 그 그 전면에다가 낸 거지 가장 광고비를 비싸게 받았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싸게. 이제 여러 그 동문 기업들을 소개했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자기가 월간 청관 받아보자마자 본 게 제일 앞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비싼 광고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광고 별로 안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선배님 그 말씀하신 거 이제 들어보면 엄청 그 목소리도 쩌렁쩌렁하시고 말씀도 유쾌하게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정정하시는데. 참고로 저희 그 신수연 선배님이 교수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그쪽으로 조금만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는 2012년 4월 달부터 올 2021년 2월까지 우리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전자공학부 부교수로 한 9년 제의마다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했고 주로 이제 제 전공이 전자공학하고 정보통신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기업체 임원하면서 중앙대학교하고 광운대학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겸임교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원에서 이제 정보통신 쪽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선배님이 좀 전에 활동 내역을 봤더니 지금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이력서를 봤는데 몇 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 광고하려고 일을 많이 받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들이고요. 지금은 이제 요새 말하는 소위 4차 산업, 4차 산업 큰 카테고리 중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에 컨설팅도 하고 평가도 하고 자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1년에 한 7, 80개 기업 방문해서 설명하고 지도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재경 쪽이니까 아실 건데 경기 꿈의 대학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을 매주 이렇게 야간 강의합니다. 요새 그래서 경기 꿈의 대학 강사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들 강의를 2달에 한 번씩 또 그 교육기관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체 강의, 그다음에 전문 교육기관 강의, 또 공공기관 강의 그런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지방자치, 그러니까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뭐 지역 정보화 이용인가,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정보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자문하고 평가한다든가. 퇴임을 하셨어도 엄청 예.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배님, 예. 오늘 주제하고는 예, 약간 좀 예. 핀트가 좀 벗어나긴 하지만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예. 코로나 시대에 예. 이후에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AI부터 이미 이제 뭐 접목이 돼 있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조금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네. 질문을 선배님 그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네. 바로 뭐 준비 없이도 바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 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예. 살아야 되느냐,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 같은데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맞아요.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네. 교육하는 것 자체도 비대면이고, 네. 심지어는 음식 자체도 감염병 염려 때문에 문 열지 않고 네, 문 앞에다가. 정해진 장소에 네. 배달해서 가고, 그렇듯이 사업 아이템 자체가 비대면을 염두에 둔 계획적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사람 모아서 강의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비대면 교육을 하거나 뭐 영업을 하거나 홍보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맞도록,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비대면 뭐 한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써서 용건만 전달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비대면 영상을 보고 또 혹은 뭐 다른 프로그램을 보고 5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도록 만드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미 디지털 노멀 그래서 비대면을 염두에 둔 교육 같은 걸 합니다, 실제. 네. 옛날에는 뭐 전문가 불러가지고 자문 받고 뭐 하고 그랬는데 지금 원격에서 네. 들어가서 시스템 점검해보고 영상회의 하는 게 일반화돼서. 요즘은 학생들도 그러고 네. 기업체들도 그러고 저희 모임하는 것도 다 영상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비대면 활동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문들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네. 나는 큰 명이야, 뭐 나는 잘 몰라, 내 나이가 60이야 70이는데 이제는 손자 손녀하고 소통을 하고 네. 이웃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잘 써야 된다. 스마트폰 하나도 네. 잘 써야 되고, 스마트폰을 웬만큼 쓰면은 컴퓨터는 당연히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컴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써라.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스마트폰 많이 만지고 컴퓨터 많이 만졌다 해서 절대 고장 나는 거 아니다. 그 기계 고장 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써봐라.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린 손자 손녀하고 어울리려면은 네. 컴퓨터 쓸 줄 알아야 되고, 인터넷 할 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 정부라든가 지자체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네. 틈나면은 동사무소 아니면 공공기관 가서 무료 교육 많습니다. 네. 받아서라도 꼭 잘 쓰는 것이 네. 이 디지털 노멀 시대, 특히 이 비대면 시대에 네.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추가로 얘기 드리면은, 네. 요새 이제 중소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길거리 서가지고 맛있는 음식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거 쌉니다라고 광고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근한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옷가게 앞에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 가게에서 쏘는 블루투스 신호가 상대방 스마트폰에 광고를 날리는 거예요. 전달을 해서 길 가던 사람이 그거를 보고, 여기 오늘 옷이 예를 들어서 25% 할인하네? 네. 하고 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짜장면이 과거에 10,000원 했는데 5,000원 한다고 광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를 지나가는 손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11시 반이 되면은 우리 가게에서는 손님들한테 블루투스 신호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특별히 뭐 개업 3주년 30% 할인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오늘 가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뭐 꿀꿀해서 뭐 해산물을 뭐 잘 넣은
그 해산물 뭐 짬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하면은 아마 손님도 많이 오고 그 영업하는데 이익이 많이 되실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렇게 맞춤형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왜냐면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간대를 맞춰서 하신 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를 검색을 하면 거기에 딸려 있는 광고들이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네,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인공지능. 타겟 광고. 예, 네, 타겟 광고 하는 맞아요.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예. 많아요. 근데 또 시대에 이렇게 앞서가서 요즘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쩍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늘어난 거 많이 같아요. 늘었죠. 맞아요. 뭐 AI, 뭐 비트코인, 네. 메타버스, NFT 뭐 많은 것들이 늘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수용하기가 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접근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컴퓨터를 이제 자꾸 만져야 된다고 하는데 약간만 좀 팁을 좀 한번 좀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 얘기하는 4차 산업의 화두가 뭐냐 그러면은 네. CPS 혹은 뭐 디지털 트윈 그래서 네. 디지털 트윈은 뭐 쌍둥이죠. 그러니까 네. 디지털이 쌍둥이라는 의미고 CPS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두 말이 똑같대요. 네. 유럽에서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윈 그런데 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네. 현실과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하나 있고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둘을 비교해 가면서 이상에 가깝도록 바꿔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실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내가 마치 간 것처럼 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거기서 뭔가를 취하게 한다든가 가상현실 그러면은 실제 내가 그 의사가 그 수술 칼을 들고 수술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정확하게 단시간에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가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해보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오차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기술들이 쭉 발전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상당히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네.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은 스마트폰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물론 스마트폰에 빠져서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건 뭐 절대 권장할 건 아닌데 그러나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멀기 하면은 그런 세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아까 우리 이제 그 후배 얘기한 것처럼 그 맞춤형 광고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인터넷 검색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이미 알고 나한테 그 광고를 뿌리죠. 그렇죠. 구글이 그렇게 하죠. 유튜브가 그렇게 하듯이.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내가 인터넷을 많이 하고 스마트폰을 접하고 이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뭐 현실과 어떤 뭐 이상의 세계를 아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가상현실이라 그래가지고 그 게임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게임도 예. 많이 하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그 옆에 그런 프로그램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줄을 서가지고 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시대가 또 흘러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학생들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 동문들 꼭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이제 제너머 산업계 보면 간혹 이렇게 구인구직 광고를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보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요즘 이제 동문들 보면은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해서 어디 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일까라고 아마 고민들 많이 할 건데요. 이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메타버스를 하든 VR을 하든 AR을 하든 이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데이터 장사입니다.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데이터를 잘 다루고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은 돈이 되거든요. 아까 그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세 뭐 중소 상인들이 잘 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 것도
통계학에 근거해서 요때 요거 내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요 시간에 요런 음식 내놓으면은 손님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는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거죠. 그렇죠. 그때 되니까 겨울 되니까 뭐 뜨끈한 매생이를 좋아하더라. 그럼 당연히 그때 매생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동문들이 그 자제분들 어느 분야에 그 취직을 하게 하고 또 어느 분야를 그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의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하려면은 일단 정보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학, 영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제가 편애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세 가지는 핵심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그리고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해서 게임을 잘 만들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램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수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국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그래야만이 풍부한 사고를 가지고 그 오묘한 아름다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서 그거를 각색 각본해서 게임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거지.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만 잘해가지고 잘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 10과목 정도 되는 강의를 듣는 이유는 네가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면은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 또 그거를 가지고 대학을 가서는 그 분야를 더 발전시킬 건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공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직 구인을 할 때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선 살펴봐라. 내가 가장 해서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둘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져야 될 아주 멋진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별 말씀. 선생님 오늘 이제 예. 너무 시간을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요.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우리 동무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하고 저희 마치게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시죠 선생님? 그 동문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관이라고 하는 큰 이렇게 산 봉우리 안에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우리 동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동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모로 이제 부족한데 우리 후배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두서없는 말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좋은 시기에 내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무대장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벌써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영상 촬영을 약 한 20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거의 20회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기이고요. 저희가 12월 4일 동문 정기총회 12월 4일 정기총회를 청관 사무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오셔서 같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시라고 옆에서 자꾸 재목장입니다. 우리 재목장님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그 인터뷰를 거의 1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선배님이 지금 이제 21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저기 인터뷰 응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정말 감회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눈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정기총회가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후배들께 이제 물려주는 이제 그 시간이 될 건데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인터뷰해 주셨던 우리 선배님들도 같이 참석해 주셔서 그때 이렇게 어떤 내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6일이라고 그랬나요? 4일입니다. 12월 4일. 네. 12월 4일 오후 6시 청관 사무실에서 한답니다. 우리 대덕중학교 총동문회 하는데 많은 우리 동문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깁스 있고 뭐 이렇게 오락 많이 하는 친구 있었잖아. 나 지금 나이가 거의 그도 한 60한 7, 8 될걸? 나보다 좀 더 많으니까. 비슷하시겠네요.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 많이 출연한 사람이 사실. 그래서 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떨리시죠? 힘 그러면 이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편하게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앞에 하나 단추 하나 소스 잠그시면 하나요?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를 잠근 게 좋을까 그래서 위에 이게 예, 됐습니다. 네네네. 시작할게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관사무실에서 대덕중학교 23회를 졸업하신 신수연 선배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선배님 우리 동무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대덕중학교 23회 신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선배님 예상은 너무 짧습니다. 조금만 더 아. 출신 태어난 뭐 마을이랄지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편집할 거지. 아니요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걸려. 아이고. 그럼 스타트다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소개하고 인사하고. 예. 그럼 주로 이제 동문회 활동 위주로 먼저 얘기해 주라.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까? 선배님 네, 원하시는 그럽시다. 근데 이거 리모컨으로 안 해? 예. 네. 아, 이게 헤드폰이다 보니까 선배님 아. 저희가 장비가 열악합니다. 어, 예. 소소하게 저희가 그냥 하고 있어. 편집만 잘 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 아니 편집만 잘하면 되지.